계속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지상 5층 복합 건축물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30개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최소 수원의 양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수원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입니다. 바로 보세요.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상 5층 복합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폐쇄형 헤드의 그 설치 개수, 기준 개수를 아셔야 되는데 10층 이하이면서 그리고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냐면 바로 30개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30개. 그런데 문제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몇 개 설치한다고요? 30개를 설치한대요. 똑같네요. 우연찮게. 그래서 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 몇 개? 30개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원의 양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에다가 자, 얼마 곱해주는 거죠? 얼마? 바로 1.6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원의 양이에요. 자, 여기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니까 여기 n에다가 30을 넣으시면 돼요. 30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이상. 자, 곱해주시면 이 값은 48 세제곱미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수원의 양은 얼마인 거예요? 최소니까 48 세제곱미터가 최소 수원의 양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장소별 헤드의 기준 개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 대상물로서 소매시장의 경우는 20개. 자, 아니죠? 자, 10층 이하인 소방 대상물로서 소매시장의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20개가 아니라 30개가 돼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30개. 맞고요. 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 대상물로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는 30개. 이것도 맞고요.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 대상물로서 레크시 창고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30개.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3번. 배관 내에 항상 헤드까지 물이 차 있고 또 가압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형식은? 자, 배관 내에 항상 헤드까지 물이 차 있대요. 그럼 뭐예요? 건식이 아니라 습식이죠.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개방형이 아니라 바로 폐쇄형을 쓰고 있습니다. 폐쇄형 헤드. 그래서 답은 1번에 폐쇄형 습식이 되는 겁니다. 폐쇄형 습식. 다음 문제 4번.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은 화재 시 기준 압력과 기준 수량 및 천장 높이 조건에서 몇 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이상이라고 했어요? 바로 60분 이상이라고 했죠. 답은 4번 60이 답이 되는 겁니다. 6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 5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급수 배관 설계를 수리 계산으로 할 경우 가지 배관의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를 초과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맞게 나타낸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 급수 배관 설계 시, 급수 배관이에요. 5번이죠. 자, 급수 배관을 설계 시에, 급수 배관 설계 시, 자, 배관에 따라 유속의 지금 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가지 배관. 자, 가지 배관의 유속은 얼마죠?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이하라고 했어요. 6m/s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배관, 가지 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배관 같은 경우는 자, 기타 배관의 유속은 10m/s 이하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대로 순서대로 맞게 나와야 하는 것은 6이라는 값이랑 1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6하고 10이 들어가면 돼요. 답은 3번. 다음 문제 6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클래퍼, 2번 워터 모터공, 3번 리타딩 챔버, 4번 디프렉터. 자, 여기서 자,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게 뭐예요? 세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4번의 디프렉터입니다. 디프렉터. 답은 4번. 다음 문제 7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번 습식 설비의 청소용으로 교차 배관 끝에 설치하는 개폐 밸브는 4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자, 맞고요. 2번 급수 배관 중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맞죠? 3번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틀렸네요. 자, 65mm 이상이 아니라 수직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가지 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다음 문제 8번.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 배관의 배열 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 지금 가지 배관 사이에 그 거리의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8번 문제예요. 자,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예요. 가지 배관 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자, 첫 번째.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이다. 자,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자,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그리고 3.7m 이하라고 했죠? 그죠? 3.7m 이하예요. 3.7m 이하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9.1m 이상. 그다음에 13.7m 이하인 경우에 이하인 경우에는 자, 가지 배관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가지 배관의 경우가 2.4m 이상 2.4m 이상 바로 2.4m 이상 3.1m네요. 그죠? 3.1m 이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천장의 높이가 지금 얼마래요? 9.1m 이상 13.7m 이하죠. 그렇죠? 요게 9.1m 이상 13.7m 이하입니다. 그러면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1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네요. 1번. 다음 문제 9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렌처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드렌처 헤드는 계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자, 맞고요. 2번 제어 밸브는 소방 대상물 층마다의 바닥 면적으로부터 0.5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자, 틀렸네요. 바닥 면적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방수량이 분당 8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4번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은 0.1 MPa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문제 10번.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기준 개수는 몇 개 이하인가? 자, 몇 개라고 했어요?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몇 개 이하라고 했어요? 바로 50개 이하라고 했죠.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11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에 있어 층고가 낮은 사무실 양측 벽면 상단에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방호하려고 한다. 사무실의 폭이 몇 미터 이하일 때
헤드의 포용이 가능한가? 자,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려면 사무실의 폭이 얼마가 돼요? 사무실의 폭이 9m 이하가 된다고 했죠? 9m 이하. 답은 1번. 다음 12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가지 배관에는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한다. 자, 맞고요. 2번. 가지 배관에서 상향식 헤드의 경우 헤드와 행가 사이에 8cm 이상 간격을 둘 것. 자, 이것도 맞죠? 3번. 가지 배관에서 헤드 간의 간격이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행가를 1개 이상 설치. 자, 맞고요. 4번.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 3.5m 이내마다 행가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네, 틀렸네요.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4.5m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네요. 4번. 다음 문제 13번. 스프링클러 헤드에 배치해서 레크식 창고에서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이거는 바로 정방형. 자,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간격을 구할 때 필요한 그 수평거리의 기준인데, 레크식 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바로 2.5m 이하죠.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가연물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 1.7m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인 경우는 수평거리 2.3m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설치 장소에 따른 그 거리, 설치 거리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크식 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평거리 2.5m 이하입니다. 답은 3번. 다음 14번. 자동식 소화 설비의 누수로 인한 유수 검지 장치에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바로 리타딩 챔버라고 했죠. 답은 2번의 리타딩 챔버입니다. 2번. 다음 문제 15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정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헤드에서 헤드까지의 설치 거리를 산출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공식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공식을. 자, 보세요. 자, 공식이에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어떻게 설치한다고요? 정방형. 예, 정방형으로 배치할 때, 그러니까 정사각형 배열이에요. 자, 배치할 경우에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는 2 곱하기 R 곱하기 얼마라고 했어요? 코사인 45도라고 했죠? 이거예요. 예, 정방형으로 배치할 때 헤드 간의 거리는 2R 곱하기 코사인 45도입니다. 45도. 그런데 문제에서 이 수평거리를 뭐라고 했어요? 수평거리를 소문자 R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문제대로 2R 코사인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게 소문자 R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문제 16번.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비상 전원은 몇 분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비상 전원의 용량은 자, 일반적으로 10분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설치 장소가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상이 아니라 20분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20분이에요. 답은 4번. 다음 문제 17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천장 및 반자가 가연 재료로 되어 있고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자, 틀렸죠? 가연 재료가 아니라 불연 재료가 돼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냉동, 영하 냉장실 외의 사무실. 자, 아니죠? 냉동 창고의 냉동실은 설치 제외 대상이 맞는데 여기서 냉동, 영하 냉장실 외의 사무실은 바로 설치 장소 제외 대상이 아닌 거죠. 다음 3번.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그죠? 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처치실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로비 현관. 자, 아니죠? 현관이나 로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 설치 제외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 맞습니다. 3번. 다음 문제 18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몇 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가? 자,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60이죠? 60c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60. 답은 3번. 다음 문제 19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70개를 담당할 수 있는 급수관의 구경은 몇 mm인가? 자, 보세요. 폐쇄형 스프링클러라고 했어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자, 보세요. 자, 이 표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폐쇄형 헤드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2개, 3개, 그 다음 5개, 10개, 그 다음 30개, 그 다음 60개, 80개, 자, 100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예요. 자, 이 개수에 따라서 자, 급수 간의 구경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폐쇄형 헤드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여기는 25mm. 자, 단위 생략할게요. 25mm예요. 단위는 mm예요. 그 다음에 3개인 경우에는 32mm, 5개인 경우에는 40mm, 10개인 경우는 50mm, 30개인 경우는 65mm, 그 다음 60개인 경우에는 80mm, 그 다음 80개인 경우에는 90mm, 그 다음에 100개인 경우에는 바로 100mm입니다. 100mm. 100mm. 그러니까 25mm 이상, 32mm 이상, 다 이상이 붙는 거예요. mm 이상. 자, 그런데 지금 폐쇄형 스프링클러가 몇 개래요? 70개. 자, 70개면은 지금 어디죠? 70개. 70개면은, 자, 여긴 안 되잖아요. 그죠? 70개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최대가 60개라고, 60개. 그 70개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급수 간의 구경 얼마? 구경은 90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폐쇄형 헤드의 개수에 따라 급수 간의 구경이 달라진다라고요. 그죠? 70개니까 급수 간의 구경은 90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90.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다음 문제 20번. 습식 유수 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뭐예요? 바로 1번의 답이 있네요. 자,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제 21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퓨지 블링크형의 표시 온도가 121에서 162도인 경우 프레임의 색별로 옳은 것은? 단 폐쇄형 헤드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표시 온도가 121에서 162도인 경우에 프레임의 색상은 무슨 색이에요? 이거는 바로 파란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표시 온도에 따른 색상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의 파란색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다음 문제 22번.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할 것. 자, 이거 보세요. 22번이에요.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자, 여기에서 자, 하나의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이에요.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 헤드 하나의 자, 방호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방호 면적. 자,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바로 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9.3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얼마라고요? 6제곱미터 이상 9.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6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니은에는 9.3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23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 구역 및 유수 검지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한다. 맞고요. 2번. 유수 검지 장치란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정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맞죠? 3번.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바닥 면적은 3,5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틀렸네요. 자, 바닥 면적 3,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번 틀렸죠? 4번.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검지 장치를 지나도록 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사무실 용도의 장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의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몇 개 이하로 설치하는가? 단 수리 역학적 배관 방식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건 뭐냐? 바로 가지 배관,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자, 이렇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자, 교차 배관이 있어요. 교차 배관이 있고요. 여기서 분기되는 이런 가지 배관. 자, 가지 배관이 있어, 가지 배관이. 그러니까 한쪽이죠, 한쪽. 이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가 몇 개 이하라고요? 바로 여기에 8개 이하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요. 한쪽 가지 배관에.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가지 배관에도 몇 개, 이쪽에도 8개 이하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지 배관의 한쪽 끝에. 그죠? 분기 됐어요, 분기. 그래서 이쪽 한쪽 끝에 8개 이하, 이쪽도 8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8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25번.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1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 맞고요. 2번. 건식 밸브가 작동하면 그죠? 경보가 발생된다. 맞고요. 3번. 건식 밸브의 1차 측과 2차 측은 헤드의 말단까지 일반적으로 공기가 압축 충진되어 있다. 자, 틀렸어요. 자, 보세요. 건식이에요, 건식.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 보세요. 1차 측과, 자, 2차 측에 들어가 있는 게 달라요. 자, 먼저, 1차 측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1차 측에는 바로 가압수로 차 있어, 가압수로. 자, 가압수로 차여 있는데, 2차 측. 자, 2차 측이 뭐냐? 2차 측에는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압축 공기로. 그런데 자, 건식의 반대가 뭐예요? 건식 반대. 건식의 반대가 습식이죠. 습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과 2차 측에 전부 다 가압수로, 가압수로 채워져 있으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건식인 경우에는 1차 측에는 가압수, 2차 측에는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헤드가 화재에 의하여 작동하면 2차 측 배관 내의 공기압이 감소하여 건식 밸브가 열린다. 그죠? 이 압축 공기의 압이 감소해서 건식 밸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3번. 다음 문제 26번.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이용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용성 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은 바로 뭐예요? 퓨즈 블링크라고 합니다. 퓨즈 블링크예요. 답은 4번. 다음 27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와 표시 온도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와 그리고 표시 온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뭐냐? 자, 보세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보다 표시 온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27번이죠. 자, 최고 주의 온도예요. 최고 주의 온도가 있고요. 최고 주의 온도보다 표시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높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높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보다 표시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28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수 공급 계통의 자동 경보 장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바로 뭐예요?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감지해서 신호 또는 경보를 바라는 거죠. 뭐예요? 유수 검지 장치입니다. 유수 검지 장치. 이거는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유수 검지 장치 2번. 다음 문제 29번.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되는 톱날 지붕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몇 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몇 센티미터예요? 바로 9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30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를 반응시간 지수의 값에 따라 구분할 때
RTI 값이 50일 초과 80 이하일 때의 헤드 감도는 뭐예요? 바로 특수 반응이죠. 특수 반응, 바로 스페셜 리스폰스.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RTI에 따른 바로 헤드. 자, 따른 헤드의 구분입니다. 헤드의 구분.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RTI 값이 반응 시간 지수가 얼마일 때? 자, 50 이하일 때죠. 50 이하일 때. 50 이하일 때를 뭐라고 해요? 50 이하일 때를 조기 반응이라고 해요. 조기 반응. 자, 조기 반응이라고 하고요. 자, 영어로 쓰자면 fast response예요. 자, 이거 문제에 지금 보기에 영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기 반응은 fast respons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TI가 50초가 80 이하인 경우,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해요? 바로 특수 반응. 특수 반응이라고 하죠. 영어로 쓰자면 이거는 스페셜 리스폰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스페셜 리스폰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RTI 값이 80 초과 그리고 350 이하인 경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표준 반응. 그죠? 표준 반응이라고 해요. 표준 반응. 자, 영어로 쓰면 표준,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리스폰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RTI 값이 얼마예요? RTI 값이 50초가 82라고 했으니까 특수 반응인 스페셜 리스폰스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다음 문제 31번. 평면도와 같이 반자가 있는 어느 실내에 전등이나 공조용 디퓨저 등의 시설물에 구애됨이 없이 수평거리를 2.1m로 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최소한 몇 개의 헤드를 설치하면 될 것인가? 단 반자 속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거는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계산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디냐면은 가로의 길이가, 잘 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2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15m예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헤드를 정방형으로 이렇게, 자, 정방형 배치로 한다. 정방형으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그죠? 정방형으로 이런 식으로 헤드를 배치할 때, 자, 여기 공간에, 자, 헤드를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헤드를. 자, 그럼 보세요. 정방형인 경우에 헤드 간의 간격은 2R 코사인 45도죠. 그렇죠? 2R 코사인 45도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 수평거리가 얼마인지 나왔어요. 수평거리가 2.1m래요. 이거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2.1m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해볼게요. 2 곱하기 2.1m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럼 헤드 간의 거리가 나와요. 자,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 대략 2.97m가 됩니다. 2.97m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2.97m라고요. 2.97.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로변. 자,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는, 자, 간단해요. 가로변의 길이 있죠? 가로변의 길이를 헤드 간의 간격 있죠? 간격을 나눠주면 돼요. 2.97m로. 나눠주면 돼요. 자, 나눠주면 이 값이 8.4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몇 개? 9개입니다. 9개. 가로변으로 9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로변. 자, 세로변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로의 길이가 15m잖아요. 15m를 헤드 간격으로 나눠주면 돼요. 2.97m로. 자, 나눠주면 5.1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6개입니다. 6개. 따라서 헤드의 개수는 가로로 9개, 세로 6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54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54개. 답은 2번. 다음 문제 32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최고 주의 온도 40도씨인 장소, 40도씨인 장소에 설치할 경우 표시 온도는 몇 도씨의 것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몇 번이죠? 32번 문제예요. 자, 이거는 지금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자, 표시 온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었어요. 최고 그 설치. 자,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씨 이상 64도씨 자, 미만인 경우에 표시 온도가 얼마냐면 표시 온도는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이 돼요. 최고 주의 온도고요. 요거는 표시 온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몇 도라고 했어요? 최고 주의 온도가 40도래요. 40도. 여기죠. 40도. 요게 40도 들어가잖아요. 40도. 그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40도이기 때문에 표시 온도는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다.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겠네요. 2번. 다음 문제 33번.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배관 내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은 배관 내의 사용 압력이 얼마일 때? 1.2MPa 이상일 때 쓴다고 했죠? 답은 1.2MPa 이상입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34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볼게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그 상하 좌우에 몇 미터의 간격으로? 2.5m죠?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계구부의 내 측면으로부터 직선 거리는 몇 cm 이하? 바로 15cm 이하라고 했죠?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2번. 다음 35번.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장소입니다. 설치 대상이 되겠죠? 설치 장소, 설치 대상. 자, 첫 번째. 어디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공동주택 그리고 노유자 시설의 거실입니다.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의 자, 거실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의 어디예요? 침실이에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침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원의 입원실이죠. 병원의 입원실. 자, 이러한 장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보세요. 자, 1번에 공동주택의 거실. 자, 공동주택의 거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수련시설의 침실? 없잖아요. 그죠? 침실은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침실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오피스텔의 침실. 맞고요. 그 다음 4번. 병원의 입원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입니다. 수련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5문항 다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